가난한 소년의 첫 도전. 가난은 사람에게 두 가지의 얼굴을 보여준다. 어떤 이는 그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어떤 이는 그 무게를 들어 올려 삶의 기둥으로 세운다. 1915년 강원도 아산. 정주영은 척박한 땅 위에서 태어났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면 가족은 하루 한 끼 죽으로 버텼고, 봄이 와도 논에는 씨앗보다 돌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굶주림보다 더 뜨거웠다.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해야 할까? 그 질문이 소년의 가슴 속에서 불씨가 되었다. 16살 그날, 그는 아버지의 소 한 마리를 몰래 팔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손에는 3원, 가슴에는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 하나뿐.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못한 여정이었지만 그는 이미 세상 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던졌다. 서울의 현실은 혹독했다. 구두 닦기, 리어카꾼, 자동차 정비공 보조. 그는 잠잘 곳조차 없는 밤을 수없이 보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매일의 노동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책에 적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돈이 생기면 낭비하지 않고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으로 작은 쌀가게를 열었다. 그 가게는 후에 현대라는 이름의 시작이 된다. 하지만 성공은 짧았다. 전쟁과 물가 폭등으로 가게는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역시 가난한 놈은 가난에서 못 벗어나. 그러나 정주영은 조용히 웃었다. 실패란 끝이 아니다. 배움의 시작이다. 그는 다시 공사판으로 돌아가 삶을 이어갔다. 삶이 그를 밀어 넘어뜨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너는 정말 다 해봤는가? 그 질문이 그의 철학이 되었다. 가난은 그에게 굴레가 아니라 연료였다. 세상은 그를 멈추게 했지만 그는 멈추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훈련이다. 포기는 진짜 실패다. 이렇게 한 소년의 결심은 훗날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정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이름은 지금도 똑같이 울린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의 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시작하기 전에 이유를 찾는 사람, 그리고 일단 해보는 사람. 정주영은 두 번째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은 단 4글자였다. 한번 해보자. 이 말은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는 말했다. 안 된다는 말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은 한번 해보자다. 1960년대. 한국은 아직 전쟁의 상처 속에 있었다. 산업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배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조선 경험도 기술도 조선소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드나? 하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런던의 바클레이즈 은행으로 직접 갔다. 돈 한 푼 없는 나라의 사업가가 조선소 건설 자금을 빌리러 간 것이다. 은행원들은 믿지 않았다.
당신 나라엔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지 않습니까? 정주영은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거북선, 조선시대의 배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 조상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배를 만들 겁니다. 그 한마디는 은행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현대는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고 한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가 세워졌다. 그리고 불가능이라던 척배는 예정보다 2달 먼저 완성되었다. 전 세계가 놀랐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정주영은 짧게 대답했다. 기적이 아니다.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그리고 그 행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네 글자가 있었다. 한번 해보자. 그는 이 말을 직원들에게, 아들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남겼다. 그에게 이 네 글자는 희망이자 책임이었다. 행동 없는 꿈은 환상일 뿐이다. 그러나 행동이 있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정주영에게 한번 해보자는 인생의 주문이었다. 그 주문이 한국을 가난에서 일으켜 세웠고 그 주문이 현대를 세계로 이끌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넘어지는 순간 세상이 끝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주영에게 실패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말했다. 실패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배움이 없는 인생이다. 쌀가게가 망했을 때도, 공사 도중 폭우로 현장이 무너졌을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번엔 왜 안 됐을까? 그는 원인을 찾고 메모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다. 실패는 나쁜 일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 1950년대 초, 현대건설이 큰 손실을 입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회사를 접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이지만 배운 것은 돈보다 훨씬 값지다. 그는 실패를 기록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노트는 훗날 현대의 매뉴얼이 되었다. 실패가 곧 교과서였다. 정주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포기를 가장 큰 실패로 여겼다. 그는 자주 말했다. 넘어지는 건 괜찮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게 진짜 패배. 정직과 신뢰의 가치. 한 기업이 오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주영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신용이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평생 정직과 신뢰를 돈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다. 그에게 신용은 곧 사람의 얼굴이었다. 한 번 약속했으면 지켜라.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 세상은 그 사람을 믿게 된다. 1940년대 그는 처음으로 현대상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자본도 인맥도 없던 시절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정직함이었다. 주문이 밀려도 납기일을 어긴 적이 없었다. 계약을 맺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끝까지 완수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다시 그를 찾았고 현대는 점점 이름을 얻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거짓으로 번 돈은 반드시 거짓으로 사라진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사업의 원리였다. 정직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거래를 낳는다. 거래는 결국 부를 만든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신용을 가장 큰 자본으로 여겼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건설이 한 정부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예산을 초과하며 손실이 났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그냥 끝내자고 말했다. 그러나 정주영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품질과 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그의 결정으로 현대는 손실을 감수했지만 그 프로젝트 이후 정부와 해외 발주처는 현대를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수백 건의 새로운 계약으로 돌아왔다. 그는 또 말했다. 돈은 신용을 따라온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도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정직하게 일하라. 눈앞의 이익보다 내일의 신뢰가 더 값지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현대의 기업 문화가 되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정주영에게 신뢰란 계산이 아닌 양심의 문제였다. 그는 말한다. 신용은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시간과 절약의 철학. 정주영은 말했다.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더 큰 죄다. 그에게 절약이란 단순히 아끼는 습관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태도였다. 그는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썼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업무 일지를 검토하고 직접 현장으로 나갔다. 그에게 시간은 생명 그 자체였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지 직원들에게 하는 훈계가 아니라 그가 평생 지켜온 철칙이었다. 정주영은 낭비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전기, 종이, 연료,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도 낭비하지 않으려 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늘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낭비는 도둑보다 무섭다. 직원들이 회의에서 커피를 남기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커피를 버리는 건 돈을 버리는 거다. 돈을 버린다는 건 노력을 버리는 거다. 그가 절약을 강조한 이유는 단순했다. 가난했던 시절 그는 한 푼 한 푼이 어떤 노고에서 나오는지 알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돈보다 노동의 가치를 먼저 떠올렸다. 돈은 노력의 결과다. 그 결과를 쉽게 쓰면 노력의 의미도 사라진다. 그는 자신부터 솔선수범했다. 사무실에는 값비싼 장식 하나 없었고 점심도 항상 직원 식당에서 먹었다. 그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치를 부리면 현장의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믿지 않는다. 그에게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집중의 다른 이름이었다. 필요한 데 쓰고 불필요한 것은 줄이는 것. 그것이 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절약은 돈을 모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다. 그는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에서 시간 절약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현대건설이 공기를 단축하고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시간을 아끼면 비용이 줄고 비용이 줄면 신뢰가 생긴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에게 절약은 삶의 기본이자 성공의 원칙이었다. 그는 알았다. 작은 절약이 쌓여 거대한 부를 만든다는 것을. 인재를 키우는 법. 정주영은 기업의 힘이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기계를 믿지 않는다. 사람을 믿는다. 그에게 인재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다. 현대가 막 성장하던 시절 그는 매일 새벽 현장으로 나가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그의 이런 모습은 직원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 위에서 지시만 하는 사장이 아니었다. 항상 함께 같은 자리에서 있었다. 정주영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실수를 허용했다. 그는 말했다. 실수는 죄가 아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현대에는 보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직원들이 새 아이디어를 내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좋다. 한번 해보자. 그 말 한마디가 젊은 직원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열정을 배웠다. 그는 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직원은 회사의 비용이 아니다. 회사의 미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비용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을 투자 대상으로 보았다. 현대는 일찌감치 기술교육센터와 장학제도를 도입했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회사의 성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회사는 나 하나의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늘 현대의 일꾼이라 했다. 행동이 만든 부, 거기. 정주영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생각은 짧게, 행동은 길게. 그에게 행동은 단순한 실행이 아니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하자. 그러나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언제나 말했다.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에게 생각은 출발점이었고 행동은 생명이었다. 1960년대 초 한국에는 도로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하면 모두가 웃었다. 나라에 돈이 어딨어? 기술이 어딨어? 그러나 정주영은 말했다. 돈은 없지만 의지는 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서울 부산 고속도로 공사에 착수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일. 하지만 그는 매일 현장으로 나갔다. 삽을 들고 손수 흙을 퍼나르며 말했다. 해보면 된다.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을 움직였다. 공사장에는 다시 열정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2년 후 그 길은 현실이 되었다. 정주영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남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의 하루는 계획이 아니라 실천의 연속이었다. 그는 말했다. 계획은 머리로 세우지만 성공은 발로 만든다. 그의 인생이 증명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들, 조선, 자동차, 고속도로, 발전소, 그 모든 것은 그의 행동이 만든 부였다.
그에게 불안, 머리로 계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부자는 말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 움직였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정주영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다. 그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켰고 사람이 모이자 일이 움직였다. 그리고 일이 움직이자 돈이 따라왔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이미 다른 전쟁터다. 그에게 오늘은 싸움의 현장이었고 행동은 가장 강한 무기였다. 정주영의 삶은 말보다 행동으로 기록된 이야기다. 그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한국 산업의 지도를 바꾸었다. 위기 속의 기회. 정주영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위기란 절망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였다. 그는 말했다. 위기는 나를 단련시키는 최고의 스승이다. 1970년대 말 세계적인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현대도 마찬가지였다. 공사 현장은 멈추고 자금줄이 막혔다. 직원들조차 불안에 떨었다. 그때 정주영은 말했다. 좋다. 이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한다. 그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이 상황에 무슨 해외 진출이냐? 돈도 연료도 인력도 없는데. 하지만 그는 대답했다. 불황일수록 길은 멀리 봐야 한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갔다. 끝없는 사막, 50도 넘는 열기.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기회를 보았다. 세상은 석유를 팔아 돈을 버는데 우리는 기술을 팔아 돈을 벌면 된다. 그의 말은 곧 행동이 되었다. 현대건설은 중동 시장에 진출했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우디 주베일 항만공사를 따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낮에는 너무 더우면 밤에 일하면 된다. 방법은 항상 있다. 그 정신 하나로 현대는 공사를 예정보다 8개월 빠르게 완공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정주영은 위기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말했다.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시험하는 기회다. 그는 항상 위기 속에서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다. 위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다. 그때 이미 노년이던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다. 마음을 세우면 경제는 다시 일어선다. 그 말은 지금도 울림이 있다. 그는 불황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위기란 세상이 자신을 믿지 않을 때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언제나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졌다. 위기를 겪지 않은 성공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그의 말처럼 현대의 역사는 위기를 딛고 세워진 탑이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 정주영은 평생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에게 불안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